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그날 이후로 약 3년간 이어진 이 전쟁은 한반도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지 겨우 70년. 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전쟁 유공자들입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그들은 어느새 나이가 든 노인이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들을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정신이 없죠. 정신이 어디 있어요. 뭐 실탄이 비웃을 때가 있는데 뭐 싸울 때는 뭐 말도 못해. 포알 떨어지지 실탄 날라오지 뭐 아유 정신 없어. 구살직으로 살아나온 거예요. 예. 10명에서 하나 살거나 말거나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온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북파 공작원들은 잠잘 때가 있나, 밥 먹을 때가 있나, 무슨 부상당하면 치료받을 때가 있나, 실탄이 떨어지면 실탄 공급받을 때가 있나. 이런 상황하에서 싸운 사람들이거든 이게. 어린 나이에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들과 전쟁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된 이름 모를 사람들까지 되풀이돼선 안 될 전쟁의 비극과 전쟁 속에서 쓰러져간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되짚어 봅니다. 국가를 위해 6.25 전쟁의 참전에 목숨을 걸고 싸운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들. 날마다 생과사의 고비를 넘기며 전쟁터를 누빈 그들은 7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들을 직접 만나 당시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유공자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시흥시 보훈회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제작진은 2명의 6.25 참전 유공자를 만날 수 있었죠. 6.25 전쟁 중이었던 1952년 당시 16살이었던 이필존 어르신은 전쟁 전 강원도 평강군에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 평강군은 북한 땅에 속합니다. 52년도에 고향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냐면 7 식구서 다 잃고서 나 혼자 남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혼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쌀이라고 알랭이 쌀 그 잘 물르지도 않은 그거 한 움씩 혼자 나왔어요. 한 움씩밖에 안 줘요. 배고 그거 끓여 먹다 보니까 끓이지도 않고 익지도 않고 그냥 뭐 굶다시피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한 4, 5개월 거기서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군용차가 와서 이제 실어갔죠. 평강, 금화, 철원서 나온 사람 나와보라 그래서 나갔더니 그냥 무조건 군추록에다 싣고서는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들어가 보니까 노무자예요, 그게. 이필존 어르신은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정착 생활 중 갑자기 온 국군 트럭에 실려 16살에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제작진은 이필존 어르신에게 군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군인 벌써 이 아침에 식사를 이제 전수구 때는 주먹밥입니다. 이렇게.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가서 그 주먹밥으로 이제 빚어요. 이제. 그러면 사계 중되면 50개만 해도 4개소 되면 50개만 해도 200개를 빚어야 돼 이걸. 빚어가서 이제 학교에다 나가서 그걸 지고서 이제 부대 그 5피 일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 식사 배식을 전수 시키는 거예요. 동어 이 주먹밥 하나씩 주는데 그 배식을 하다 보면 남는 게 있어. 남는 건 그날 저게 사망한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들. 그 남은 것도 그 전우가 죽었는데도 배가 고프니까 서로 집어가요. 그거. 예? 참
또 이제 군인들 물이 없잖아요. 그 고치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제 물 캔이 많은 게 있어. 그 한 소동 들어가는 거. 그거 이제 가지고 나서 물 담아가지고 또 물 보급해. 안 해주는 게 없어. 군인들 하여튼 저기 뭐야 사용하는 건 다 해줬어야 돼. 뭐든가 보급을.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그걸 이렇게 탄을 들고 이렇게 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아, 쉽긴 뭐 쉬워요. 그러니까 이만한 통이 있어요. 이게 실탄 담은. 그게 그러니까 여덟 발씩이 장식이 됐나? 예무한 총알. 그게 20개가 들어서 이 통요만해요. 납작은 요 정도 정도. 그것도 무거워요. 그때 어린 나이 이거 들면 허리가 쉬워. 그러면 고창은 못 갖다 줘.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와서 갖다 줘야지. 고창 갖다 죽어 맞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기어가서 돌아서 이렇게 갖다 줘야지. 그러면 이마에 침이 하나도 없어.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이필준 어르신은 전쟁 중 취사병이자 보급병이기도 했습니다. 16살, 지금이라면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어린 나이. 이필준 어르신은 중부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군 노무자로 복무했습니다. 모든 일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필준 어르신에게 가장 끔찍한 일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밥 갖다가 보급시켜주고 환자, 죽은 사람, 이 사람들 데리고 내리기가 제일 힘들었죠. 나이는 어리지. 그 단가가 이게 평지에서 이렇게 들기가 좋지만은 능선이 졌으니까 뒤에선 도대체 들지를 못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냥 앞만 이렇게 붙잡고서 끄는 거야. 안 되죠. 뭐 할 수 없어요, 뭐. 응? 그러다 갖다 놓으면은 이 위에 실어놓는 차가 따로 있어요. 또 장갑차처럼 생겼는데 옆에 이만한 파이프가 이렇게 이만큼 나가 있어. 그러니까 도로에 그 피가 안 떨어지게 저 밖에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갖다 놓으면은 난구를 그냥 순 이렇게 그냥 한 길쯤은 쌌어 그냥. 거기다 털썩털썩 다 집어 패가쳐요 그냥 죽은 사람을. 그러고서 양쪽에 다 들어왔으면은 휘발유통 그 휘발유 끼얹고서 불 지르는 거야. 그러면 군인들 뺑 돌려서 서가지고 공포 쏘고 그 불 지를 쪽에. 그러면 그게 다 타고 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저기 뭐야 유해 오는 거 누구께 온지도 몰라요. 한 대 혼합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한 곰씩 집어서 이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누구께 그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중부전선, 특히 오성산에서의 전투에서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오성산은 강원도 김화군에 있는 산으로 6.25 당시 오성산 인근에서는 저격 능선 전투와 삼각고지 전투 등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6.25 전쟁사에서 손에 꼽는 치열한 전투로 43일간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7,800명, 중공군 1만 1,00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또한 전쟁은 이필준 어르신에게 마음의 상처와 더불어 몸의 상처도 남겼습니다. 신발이 군인들도 잘 보급이 안 되는 노무자한테 보급이 되겠어요? 맨발로 되겠다고 맨발로 보급 그 수령하다가 댕기다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뛰다가 그냥 뭘 밟아가지고 발가락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 심줄이 끊어가자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게 썩어서 나오는데 난국 그릇이 많은 게 삐죽은 게 들어가서 배겨가지고 썩어서 이위로 빠져나왔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필준 어르신의 몸속에는 전쟁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은 포 파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 파편 조각 요게 들어가서 여기 뼈 속에 배겨 있는 거예요. 그 이슬을 지금 이게 현재 나와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혹시 뭐 아프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처음엔 아팠지만 이제 하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배겨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아픈 건 모르죠. 뭐 비 오거나 뭐 이렇거나 그러면 그럼 좀 달라져 부어요 이게 지금도 가끔.
제작진은 또 다른 국가유공자인 전쟁 당시 육군 첩보부대 HID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우정환 어르신에게도 6.25 전쟁의 기억을 물어봤습니다. 우정환 어르신은 6.25 전쟁 당시 15살의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출동 간다고 하는 게 노젓는 배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 육지에 들어가잖아. 육지에 들어가서 대는데 거기에는 육지에 댈 적에 거기 인민군 놈들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대부분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는 있어. 거기 어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 인민군 애들이 있으면 우리 그대로 쏘면 우리 다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생명의 위협이라고 그러는 거는 출동 갈 때마다 있는 거지. 북파 공작원들은 잠잘 때가 있나, 밥 먹을 때가 있나, 무슨 부상당하면 치료받을 때가 있나, 실탄이 떨어지면 실탄 공급받을 때가 있나. 이런 상황하에서 싸운 사람들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정환 어르신이 특수 임무를 수행한 여도는 현재 북한 강원도 원산시에 속한 섬입니다. 당시 여도는 육군 첩보부대 HID의 대북 침투 및 공작 거점으로 활용되어 북한군 정보를 파악하고 납치, 암살하는 등의 비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우정환 어르신은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이니까.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지. 죽고 사는 게 전쟁이거든. 적군이 와갖고 인민군이 와가지고서 저 가슴에다 총을 겨누고 아버지 어머니를 쏴 죽이는 걸 저가 했을 적에 그게 어떻겠냐고. 이게 전쟁이라고. 우정환 어르신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전쟁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6.25 전쟁 당시의 기억들. 그들이 치열하게 싸운 결과 우리는 이 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기까지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던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이필존 어르신은 6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필존 어르신이 6.25 전쟁 당시 군 복무를 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국가유공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증인 두 명을 세워가지고선 국방부에다 제출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빠꾸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쓰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6월 달에 내가 이 풍이 왔었어요. 풍이 와서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 있는데 저기 연합병원에 신천리. 밤에 어떤 노인네가 하나 들어오더니 옆에 침대에 누더니 뭐 홍수설수설하고 뭐 전장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6.25 때 몇 사단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서 근무했대요. 그래. 이 사단 몇 년 돼서 했어요? 31년 돼서 했다고 그래요. 31년 돼 몇 대 돼서 1대 돼서 했대요. 1대 돼 몇 중 되냐고 그러니까 1중대 1소대래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더니 아유 당신은 때 나 밥도 먹은 기억이나 안 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반갑죠. 그래서 그 양반이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전우 덕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필존 어르신. 참전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이필존 어르신은 전쟁 당시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었던 자신이 누군가 대신 군대를 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전했을 때 당시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기록이 있을 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병무청에서 병무계가들이 그 가짜로다 보냈는데 그게 기록이 있겠어요? 제 기록이. 그걸 나중에 내가 얼핏 들었는데요. 병사계가 이제 그 주민들, 그 사람들 이제 45세, 50세 넘은 사람들, 이 사람들 증정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저걸 보내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돈 쓰고 그냥 무조건 우리 피란이 싫어간 거예요. 예. 이래 돈 주고 사보낸 사람 기록은 있어도 우리 기록은 없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 이필존 어르신에게는 귀향증도 주민등록증도 없었습니다. 노무 그 일을 마치고 나올 적에도
우리 저걸 못 가져 나왔어요. 왜냐면 귀향증을. 단체로 다 경기도면 경기도 그 한 사람한테 그 귀향증을 해줘가지고 개인적으로 해줬으면 그게 내가 힘이 되는 건데 단체로 가지고 그 사람은 힘이 되는지 몰라도 경기도 용인 사람이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그 뭐 아닙니까? 지금 올해서 뭐 그 사람들 이름도 우리 부대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뭐. 그래서 못 찾아서 그게 애를 먹었죠. 북한에 있는 고향에 갈 수도 없었던 이필존 어르신은 피난을 내려와 처음 자리를 잡았던 평택에 다시 자리를 잡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입대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갑자기 영장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군인 영장이. 네. 군인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럼 군복무를 2번 하신 두 거예요? 번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게 억울되는 거예요. 결국 이필존 어르신은 군 복무를 2번 하게 됐습니다. 제작진은 우정환 어르신에게도 앞서 만난 이필존 어르신과 비슷한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명단에 없는 사람들도 많아. 왜 많은가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여도라고는 섬에 올라갔잖아. 여도라고는 섬에 올라갔는데 우리 인원들이 저 전사하고 뭐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현지에서 보충을 한다고.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 현지에서 보충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현지에서 입대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사실은 우리 정보사령부 부대본부라든가 지구대본부라든가 여기에 그때 당시에 기록이 됐는 사람도 있고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자기도 같이 저거 했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당신은 기록이 없으니까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예. 제작진은 정병천 경기 남부 보훈지청장에게 이필존 어르신의 이야기와 함께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또 6.25 관련 징집 자료들이 거의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의 지금 증언에 의해서 찾는 그러한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국방부의 전사통지서라든지 징집 통지서 같은 거 있을 경우는 명백한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정을 등록을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런 자료들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TV나 또 신문 주요에다 공익 광고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좀 발굴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증언도 받고 또 조사를 해서 가능한 많은 그 분들이 참전 유공자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을 치렀지만 당시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쟁이 남긴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전쟁의 참전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들은 아직도 전쟁이 남긴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에 대해 얘기조차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전우들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지만 그 아픔조차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제작진은 그들을 찾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모락산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 모락산 전투는 6.25 전쟁 당시 국군 제1사단이 배속된 미 제1군단이 한강 진출을 목표로 일본 국도가 내려다 보이는 모락산을 점령하기 위해 1951년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나흘 동안 중공군 1개 연대와 혈전을 벌였던 전투입니다. 연합군이 이 모락산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1.4 후퇴 때 내줬던 서울을 재수복하는 그러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많은 6.25 전사자가 현재 파묻혀 계실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51사단과 현재 협조해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지난해에 올해에도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나흘에 걸친 모락산 전투는 1951년 1월 30일, 31일까지 이틀간 국군 제1사단 15연대 중 주 공격을 맡은 2대대가 중공군 진지의 좌측을 맡고 2대대를 지원 공격하는 1대대가 우측을 맡아 213 고지와 237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5연대는 2월 3일부터 2월 4일 이틀 동안 모락산 쪽에서 저항하던 중공군을 격퇴해 모락산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모락산 전투는 국군 70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 중공군은 663명이 사살됐습니다. 이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저희가 1.4 때 저희들이 한강을 저희들이 내주었잖아요. 그런데 한강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락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해서 영등포나 우리가 그쪽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도를 따라서. 그래서 이 전투에 승리해만이 저희들이 북한 지역을 수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투 지역이 되겠습니다. 모락산은 일본 국도가 내려다 보이는 고지로 모락산 전투의 승리는 그때 당시 중요한 병참선이었던 일본 국도와 47번 국도를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모락산 전투는 2월 9일 관악산, 2월 10일 국군 1사단이 수도 서울을 재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전투가 됐습니다. 현재 학도병이라든지 그 당시에 포를 운반하기 위한 지게부대라든지 이런 게 현재 학계에서 조명이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 우왕시나 경기도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명을 해서 이 지역을 좀 전투 지역으로 해서 호국 성지로 좀 이렇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육군 51사단, 의왕시, 경기도 등의 협조를 통해 모락산 전투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유해 6위와 유품 196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작년에 한 분이 그 후손들의 DNA 검사를 해서 한 분이 밝혀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 가정에 직접 호국영 귀환 행사도 했고 대전 현충원의 안장까지도 해드렸습니다. 모락산 전투와 관련한 유해 발굴 사업 덕에 땅속에 70여 년간 묻혀있던 이름 모를 유해는 DNA 검사를 거쳐 그의 이름을 찾았고 늦게나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락산에는 가족을 찾지 못한 이름 모를 전사자들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전쟁 당시 크고 작은 전투들이 전국에서 진행됐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가족을 찾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혀있을 많은 전사자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은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 그리고 남은 사람들 모두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국가 유공자들은 그 아픔에 대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라고 기록이 있잖아.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었지.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고. 해주고 싶은 거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이렇게 불쌍히 전장했다는 거. 이걸 말해주고 싶죠. 네. 앞으로는 우리 후세에는 그런 비극이 없어야죠. 있으면 큰일 나죠. 네. 다시는 오지 말아야죠. 그런 비극이. 우리 일로 끝나야죠. 1950년 6월 25일 70년 전 그날을 떠올린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이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말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전쟁을 견뎌낸 그들에 대한 예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소년들은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채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3년간 벌어진 6.25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전쟁의 기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지켜낸 이 땅을 살아가는 감사함을 표하는 최소한의 예우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